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드디어 제 방송 시작한 지 2년여 가까이 되는데 구독자분들이 1000여 명 지금 넘게 지금 구독을 해주시고 물론 이 컨텐츠가 일반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식신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같이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어떤 약간의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었는데요. 점점 그 내용의 어떤 구성면이라든지 그리고 명리 성학을 하는 데 있어 갖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채널에서 방송되는 내용들은 기존에 우리 서우당 사부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그대로 그 원본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그 풀이를 제 개인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끔 좀 풀이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을 담아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딱딱한 면이 없잖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딱딱한 거나 이런 걸 좀 싫어하는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그 의식을 안 할 수 없는 게 이 카메라의 어떤 렌즈의 어떤 그런 포비아, 공포 같은 거는 없는데 좀 보면 좀 딱딱한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명리라는 그 학문의 공부의 특성상 이게 좀 기분 좋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약간 제 개인적으로 구술하는 말하는 어떤 그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다짐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1000분 정도 넘어가게 되면 좀 편안하고 좀 부드럽게 그리고 좀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다. 좀 편안하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를 담아서 또 계속 앞으로도 또 고급 과정도 있거든요. 실전 관련된 고급 과정까지 있으니까 꾸준히 한번 지켜봐 주시고 또 같이 나아가시는데 또 무리 없도록 저도 열심히 알차게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 만사 형통하시고 같이 밝은 미래를 향해서 한번 나아가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생활명리학 중급 57강이죠. 기타 신살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양인살, 비인살에 이어서 괴강살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하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2시간에 걸쳐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괴강살, 어감 자체가 좀 약간 무시무시하고 좀 약간 과하지 않나 싶은 괴강살인데 일단은 이 괴강살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그 명리에서 보면은 다른 어떤 그런 역학에서 자미두수라고 있습니다. 자미두수가 이제 사람의 음력의 생일하고 그 다음에 별자리를 어떤 기준으로 보는 어떤 그런 역술인데요. 거기에서 파생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천을귀인이라는 어떤 그런 용어, 그 다음에 뭐 이런 괴강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 괴강이 우리 천라지망이라고 좀 또 이따 기타 신설 뒤에서 배우겠지만 그 뒤에 진토와 술토가 양간의 어떤 그 합에 의해서 구성되는 어떤 일주로 보면 되시겠는데요. 물론 일주도 되겠지만 그 다음에 시나 그 다음에 연월에 따라서 작용력, 파급력이 좀 더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괴강은 북두칠성의 첫 단, 맨 우두머리에 있는 어떤 그런 별자리의 기운을 받는, 그리고 천라지망의 개념을 보면 진토가 현실 세계의 문이잖아요. 그리고 술토가 이제 정신 세계, 만물이 이제 생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열매를 맺고 저장하는, 가두는 단계에 들어가는, 이거 그래서 음의 어떤 그런 문이 되겠고, 진토는 양의 문이 되겠습니다. 이 진술을 가진, 그리고 이 진술이 어디에 통용이 되냐면 목화가 아니고, 목화는 제외하고 토, 무토, 그 다음에 경금, 그러니까 임수에 임진수를 붙이면 이게 6개죠. 과거에는 이 무토는 무진, 무술은 그 괴강이 없었습니다만 이 괴강이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돼서 6개로 괴강사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괴자는 말씀드렸지만 북두칠성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별자리에서 천강이라고 하는 그 강자에 강자를 쓰고 청강, 그 다음에 하괴, 하늘에서의 어떤 그런
그 지배하는 어떤 그런 우두머리의 어떤 그런 걸 청강이라고 그러고, 지지, 그러니까 그 현실 지상에서의 어떤 그런 지배하는 하괴 천강을 그 끝에 자를 붙여서 괴강살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음양의 양극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양극단의 어떤 길과 흉을 갖다가 그 관장하는, 나타내는 그런 살이 되겠는데요. 음양의 절멸의 땅, 끝났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진토 같은 경우에는 음이 끝나고 양이 시작되는 어떤 그런 끝단, 그 다음에 술 같은 경우에는 양이 끝나, 미토에서 양이 거의 끝났지만 유 끝난 다음에 결실을 맺는 저장하는 기운, 양의 기운이 끝난 끝단, 그 절멸의 땅, 천라지망의 원리와 같다. 천라의 수레천문의 천라, 그 다음에 진사의 지망, 남망, 천라지망의 원리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괴강이라는 게 괴강 말로도 좀 되게 이게 발음하기도 좀 그렇고 무섭잖아요. 기존에 어떤 부정적이고 무섭고 무겁던 어떤 그런 살로 느껴졌지만, 설명드린 그 사주 명식으로 보시면 일단 극단은 맞습니다. 양극단입니다. 뭐 아니면 도 같은 스타일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실 세계에서 보면 지금의 첨단 시대에, 제가 늘 말씀드렸던 말법의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의 말법의 시대에 여기서 정신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초입에, 이 무엇이냐, 이 나라가 왜 이러냐,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라는 어떤 그런 시대에서 보면 난세의 영웅, 난세의 구국의 영웅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사주에 이 괴강이 있다, 동네 뭐 줄 반창을 넘어서 한 칼 하는 양인을 넘어서, 그 여기 제목에서 보시지만 장비와 조자룡, 일단 장비 이미지가 굉장히 무식한 것 같지만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조자룡 마찬가지입니다. 유비의 아들 유선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도망가려고 조조가 이제 들어와서 청주를 침공을 했을 때 이제 도망가는 상황에서 유비의 아들, 그러니까 영예를 놓고 왔다 그래서 조자룡 혼자서 단기 필마는 이제 한 마리의 말, 그 다음에 그 깃발 들고 그냥 그 적진 속을 뭐 거기 뭐 삼국지 연의에 보면 아니 수십만 대군을 뚫고 들어가서 유비의 아들을 챙겨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우직함, 그리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좌고우면 이래저래 살필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직진하는데 그 에너지로 떴을 때는 극복 능력의 최강의 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어떤 그 십성적인 어떤 기운에서의 그 평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합해지면 더 어떤 에너지가 더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은 명료했으면 되겠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예종의 이 괴강살은 그 여자분들, 여명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안 좋다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만만의 말씀 천만의 꽁떡 같습니다. 요즘 시대는 커리어 우먼의 어떤 그런 표상, 이런 살이 있으면, 양인도 물론 있으면 이렇게 그렇지만 괴강이 있으면 끝장나는 어떤 그런 살이 되겠습니다. 커리어 우먼.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우리 그 영성적으로 잠깐 접근을 하면, 그러니까 윤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현실 세계에 이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전생의 사고 쳤어, 전생에. 근데 이거를 이승에서 갚는 거예요. 전생의 사고를 이승에서 갚는데 좀 세게 확실하게 클로징하는 어떤 그런 때 필요한 자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양극단, 기중의 음양의 절멸의 양극단인데, 길하면, 좋으면 어떤 식으로 다냐면 대부, 큰 부와 대기, 귀한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과 함께 이 별자리의 기운이라는 건, 정신세계의 어떤 그런 영역이라는 건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이 아이디어라든지 생각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서 총명하다. 지니어스, 천재급의 어떤 그런 영적 능력 포함해서입니다. 총명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되게 엄격합니다. 이게 뭐냐면 관살이 많아서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신살로서 봤을 때도 이 살이 있으면 되게 엄격하다. 그러면서 이 부분과 또 반대로 매칭되는 거,
항상 양을 같이 본다는 의미에서 보면 흉살로 봤을 때 황폭, 살생, 못 살아도 졸라 못 사는 대기 그게 아니라 완전 극빈해. 그리고 재난. so dangerous죠. 완전 엄청 dangerous. 폭망 기운이죠. 그래서 이게 강렬하다. 모아니면 도의 끝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끝장 난다. 보면 양극단의 어떤 그런 내용인데 이 목화의 어떤 그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좀 부드러운 영향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강렬한 것도 화에 있지만 강렬함을 넘어서 완전히 조사버리는 거, 완전 조사버리는 거, 아예 아작을 내버리는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그런 기운을 갖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백호라든지 양인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어떤 그런 에너지, 그러니까 왜냐면 우주의 어떤 그런 구성이 다 에너지로 돼 있다고 봤을 때 에너지에서는 다른 어떤 특성의 에너지, 예를 들어서 양인이 수소폭탄 같다, 이러면 괴강은 어떤 마치 제가 생각했을 때 블랙홀 어떤 그런 블랙홀의 에너지 빨아들이는 능력이, 흐름 능력이 엄청, 그러니까 폭발도 있지만 음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양권이긴 한데, 무토는 이 음권에서의 어떤 영역이잖아요. 임수나 경금이 뭐냐면 수렴하는 기운. 음권의 수렴이면 폭발의 기운보다는 그 융합, 모으는 거, 이런 기운은 오히려 폭발보다는 터지는 것보다는 모아가 주변의 기운을 쫙 빨아당기는 어떤 그 블랙홀의 기운이 오히려 더 에너지가 더 세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식의 대표적으로 이제 보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대를 풍미했던, 그리고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의 사주에 보면 이 괴강이 드러납니다. 되게 드러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요즘 시대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엄청 많이 되고 있죠. 공산주의, 그다음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도 어떤 여러 가지 또 그게 있는데, 제가 요즘 하도 해가지고 사주를 한번 찾아봤는데,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할 게 무술의 어떤 그런, 일주 내지는 괴강의 특성을 보면 무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무진이잖아요. 교재에 보시면 무진은 일단 관대입니다. 진토가 관대이고, 그리고 십성적으로 보면은 어떤 비견이잖아요. 비견의 관대. 비견하고 관대 있으면, 비견은 뭡니까? 나와 같은 인성이 하나 더 있는, 같은 어떤 글자가 하나 더 있는 비견의 관대의 기질, 뻗치는 어떤 청소년의 기질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진중에 을목하고 계수, 무토가 있는데, 이 무토하고 무게 합을 이루잖아요. 장간의 합은 뭐라 그랬습니까? 알뜰살뜰 아끼는 거. 만약에 일주가 무진 일주다. 일주로 보는 게 어떤 또 강력한 거니까. 그러니까 재성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알뜰살뜰 아끼고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 현실적인 어떤 그 다음에 경제적, 그러니까 경제적이면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적 결론을 갖다가 내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내용 중에 보면, 관살이 있을 때, 쓸 때는 쓴다. 1,000원짜리 한 푼도 아끼면서 관살이 있으면 쓸 때 쓴다. 그리고 이제 무진, 이게 뭐냐면, 이 일주가 있는 분들은 무도인들이나 경찰 중에 정말 덩치 엄청 큰 장비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게 무도할 때 도자도 이 도자 쓰잖아요. 이게 도를 닦은 형태의 어떤 그런 사명대사 이런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간 합이 이루어 있으면 아낄 때 아끼고 쓸 때 쓰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 자체가 괴강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우리 다음에 배울 백호. 자, 힘 보십시오. 괴강에다가 백호인데 또 뭐예요? 무지는 우리가 배운 홍염살. 뒤에 배웁니다. 홍용살. 이 도화와 또 다른 어떤 그런 홍용살이 있는, 귀여워요.
보고 이쁘고 귀여워요. 근데 에너지가 이렇게 호랑이 발톱을 감춘 새끼 호랑이 같은 그런 기질. 문제는 이 진토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갑진년인데 늦봄 성장을 위해서 잡초부터 시작해서 오만 것들이 다 잘 자라는 이 진년에는 뭐 와리바시만 꼽아도 와리바시를 꼽아도 거기서 꽃 핀다 할 정도로 엄청난 여기에 습, 개수, 성장을 위한 에너지, 무토가 바이러스 같은 이게 토가 있는 분들은 토는 그 위에 어떤 위장의 성격도 있고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침해 당하면 암으로 발전하니까 암이 바이러스 안 좋은 거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안 좋지만 이 자체의 정신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런 굉장히 습한 것에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모기가 물 웅덩이에서 자라잖아요. 그게 전염병을 옮기고 파리도 마찬가지. 이 습이 있고 이런 어떤 그런 바이러스가 성장하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야 된다. 갑진년 지금 보세요. 나라 꼬라지, 세상 꼬라지, 양극단 지금의 이 시대가 괴강의 어떤 그런 특히 이 경금이 숙살지기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자연 내에서 보면 물상으로 이 숙살지기 뭡니까? 성장을 위해서 살놈 날려놓고 나머지는 말리는 겁니다. 가차가 없습니다. 자연법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행위라고 해야 되나? 자연의 어떤 그런 힘, 에너지는 얄짤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우리 나라의 어떤 현실, 이건 인간이 만든 인간들에 대한 인간의 법인데 이 인간의 법도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그건 뭐냐면 이 인간의 법, 실정법, 현실적인 어떤 그런 정해진 어떤 실정법을 악법도 법이라고 한 건데, 자, 정말 진짜 제가 사실은 법전에 침을 잠깐 묻혀보고 공부를 했던 예전에 어떤 그런 그 과가 그래서 해왔었는데요. 지금 현 시대적 프레임으로 보여지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거. 다음에 닥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는 항상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 이거는 자연의 자명한 규칙입니다. 양이 항상 있습니다. 화무 11홍, 권불 10년입니다. 꽃은 20일 피고 나면 질 때가 있고 권력도 10년 무상하다. 평생 갈 줄 알았냐 이거죠. 그렇게 봤을 때 폭주한 어떤 그런 사람들도 보면 이런 기질이 있어요. 설명을 드리겠지만 무진일주 아까 장간의 합은 알뜰살뜰해 그랬잖아요. 애처가 기질이 농후하다. 내 거에 대한 사랑 아끼는 거 농후하고 만약에 지나치면 의부증도 있다. 의처증도 있을 수 있다. 물상으로 왜 보면 진토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유금 들어온다 그러면 을목이 담낭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진짜 담낭, 쓸개 그리고 요즘 예를 들어서 여기 회주하시는 분들 진토 있으면 회주하시는 그 회를 칼로 회 뜨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어떤 진토, 을목, 담낭이나 이런 것들도 수술하는 수술수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이 무진일주의 대표적인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그 사주 명식을 따봤는데 이 누구냐면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보시면 마르크스죠. 마르크스가 1818년 병진월 무진일 개축시입니다. 이게 참고로 여러분 여기 소문자 에스트로 ro.com 들어가시면 이게 뭐냐면 서양 점성술 사이트예요. 외국 사람들의 사주 명식을 보려고 그러면 여기는 시간까지 다 있습니다. 시간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02시 15분인가 막 이렇게 해요. 이게 다 시간 다 있습니다. 이게 아스트로다. 이게 아스트로 뭐야? 아스트로라지. 점성학이잖아요.
사이트가 있어요. 서양 점성술, 대개 그 점성술 원리도 보면 사주명리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우주의 어떤 그런 기운을 갖다가 당연히 별자리를 통해서 기운을 느끼는, 그 예를 들자면 이 진술이 진토하고 축진파? 이거는 뭐냐면 목성하고 토성의 에너지의 얘네들이 120도 정도 향했을 때 각도가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뭐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그거의 어떤 그런 에너지의 불균형에 따른 현상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말이 길었는데요. 시를 이 외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명식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떡따따 들어가서 아스트로로지가 첨성아 닷컴 들어가시면 거기에 영문 이름을 쳐놓으면 똑같이 넣어야 돼요.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데, 왜 제가 이 마르크스 레닌하고 스탈린을 넣어드리냐. 괴강의 개인적으로 이 스탈린은 장생의 어떤 그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무관이니까 내 이익으로 또 사람 죽여가면서 결국은 얘 물려받아서 했잖아요. 무진이 설명 드리는 거예요. 무진 일주의 어떤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서양 철학 지금도 보면 마르크스 레닌주의. 뭐냐 도대체. 그러면 마르크스는 얘기잖아요. 변증법적 유물론. 첫 번째가 얘가 유명한 두 개를 잘라야 돼요. 두 번째가 자본. 유명한 내용이 건데 뭐냐면 이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게 뭐냐면 헤겔의 변증법이라고 들어요. 헤겔의 변증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은 인간 정신이나 물질은 어떤 그 끊임없는 대립, 정과 여기에 반하는 어떤 거에 합으로, 정반합의 원리로 끊임없이 모순 대립이 더 발전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완돼서 왔다. 우리의 인간 세상의 정신의 물질이란 건 A가 있으면 A와 반대되는 반대 논리, 이게 음양의 논리가 있는데 거기에 더 발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조정을 해서 이렇게 왔다, 객관적으로 왔다라는 어떤 그런 헤겔의 그 변증법을, 그 변증법을, 유물 변증법을 얘는 마르크스는 이게 너무 관념적이다. 과학적이긴 한데 너무 관념적이다. 사회과학적인 어떤 그런 거를 갖다가 마르크스가 이제 엥겔스하고 얘는 뭐냐면 그 프리에르 바흐라는 진보적 성향의 어떤 그런 영향을 나중에 받게 돼요. 뭐냐면, 자, 여기가 뭐냐면, 자, 비견이죠. 무지는 뭐냐면 비견이에요. 비견, 편인. 이건 뭐예요? 정제죠. 여기서 올라왔어요. 여기서도 올라오고, 정제 알뜰살뜰 아끼는 거. 자, 사회 현실이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이런 어떤 물질은, 정신적인 것들은 이 정제적 성향. 시간의 정제를 띄우면, 물론 제격이 아니지만 지장간에서 올라왔으니, 그건 뭐냐면 유물론이라는 건, 마르크스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신에서 물질이 나온 게 아니고 물질로부터 말미암을 유자 쓰고요. 야, 정신 이런 거 얘기하지 마. 현금 최고야. 정신에서 나오는 게 맞다고요.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럼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1818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살 시대가 뭐냐면 그 영국에서 시작된 그 산업혁명의 여파 종로야. 산업혁명으로 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못 살다가 확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산업의 여파로 가진 생산 수단을 가진, 자, 비견이죠. 비견, 편인. 이건 뭐예요? 편인, 편관. 딱 잘라놓고 보면 이때 시대에 변하는 시대, 못 사는 어떤 그런 전쟁터 같은 상황, 편인, 편관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무리들이 있어. 여기서 보면 이게 도대체가, 자, 생산 수단을 가진, 수단에 의해서 부르주아하고 프롤레타리아가 나눠지더라. 그리고 이 생산 수단에 따라 가지고 그 잉여가치, 노동으로 인한 노동 생산물에서 파생되는 그 가치, 그 생산물에서 어떤 그런 그 갭이, 잉여가치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 생산 수단을 가지냐 안 가지냐에 따라서, 자, 유물론이죠.
생산 수단을 가지냐 안 가냐에 따라서 빈부일차가 심해진다. 이런 현상을 혁명을 통해서 변증법적으로 혁명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라는 게 변증법적 유물. 인간 세상은 정신이 아니고 이 물질, 그러니까 이런 지금 산업화에서 어떤 파생돼 나오는 이런 어떤 그런 파생되는 부의 어떤 그런 불균형들을 혁명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 그러면 보면 사주 보시면 그래요. 여기 장생이죠. 장생이에요. 그 뭐냐면 얘가 그 마르크스가 그런 거야. 그 굴뚝에 막 4살짜리 5살짜리 하루 16시간 노동을 시키고 막 이런 것들의 현상들로 인해서 이 자본가들이 축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제극인 쳐서 유물론 제극이네. 제극이 유물론 쳐서 축진파. 이게 축진파가 보면 변증법적인 어떤 그런 현상.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라 그러잖아. 레닌주의자. 이게 레닌이에요. 여기는 그 소련 사람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혁명정부 세우죠. 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이렇게. 봐요. 무게. 그죠? 물론, 진월의 무게야. 그런데, 여기도 보면 경진, 나중에 또 괴강일주입니다. 그 월주입니다, 월주. 그대로, 마르크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얘는 혁명을 진짜 해버립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해버립니다, 여기. 자, 보세요. 이건 뭡니까? 너의 입장에서는 정인이죠. 지지로 제극인 쳐버리잖아. 제지로. 농민이 아니고, 이건 뭐야? 식신, 그죠? 비견. 식신, 비견이 가진 있던 정인, 인성. 그거를, 바꿔야 돼. 이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했는데, 마르크스 사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사람은 되게 보면, 똑똑해요. 되게 똑똑합니다. 무자에. 똑똑한 애인데, 신자진, 그 다음에 삼합하고, 해자축 삼합에 재성국을 짰어요. 더더욱더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갈구가 있었겠죠. 그리고, 레닌은 오히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면서도, 본인은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외부적인 그런 환락이나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엄격하게 스스로를 통제하는, 마치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 세울 때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있거든요. 프로테스탄티즘, 청교도 윤리,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자기를 검소하게 자기를 스스로를 갖다가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환락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검소하게 이렇게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자기 절제주의자의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러시아의 상황이라는 게 그때는 제정 러시아, 왕위 지배라는 그거를 깨우는 역할. 같은 뭐예요? 진월의 무게. 서로 안 맞을 수 없는 상황이죠. 자진합에, 해자축에, 인호합. 그래서 우리가 통칭적으로 보여질 때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마르크스 레닌 사람. 이 사람은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56세인가 이거 병으로 죽었는데, 이 레닌이라는 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기존의 재정을 없고, 완성시킨 거지. 이 변증법적 유물론의 어떤 그런 거를 제대로 얘를 완성시킨 어떤 그런 경진, 괴강 갖고 있는 레닌. 제가 이제 엄청난 사상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명식으로 보니까, 그럴만하다. 그러니까 제 식으로 풀이하는 데 있다. 이런 어떤 게 있었고, 레닌이 죽기 전에 그 권력에 대한 거를 이양을 하려니까, 스탈린이 욕심이 많은 거야. 왜 욕심이 많냐 보세요. 무관이에요. 얘도 무관이에요. 왜 무관이에요, 그죠? 무식상이에요. 기존의 평관의 어떤 힘든 전쟁는 나라를 바꾸는 거고, 여기는 무관이니까, 무관의 어떤 자유로운 영혼인데, 그 자유로운 영혼이 물질, 자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혁명을 통해서 무조건 박살내서 해야 된다. 이런 주의. 레닌이 갔다가 죽기 전에 몸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여기 스탈린을 일서기장인가?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드디어 때가 온 거죠. 장생이에요.
장생은 뭐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그때 내가 진실할 때가 진실한 거야. 애기잖아. 그 다음에 무관입니다. 그 다음에 천을기인이죠. 겁재. 욕심, 겁나 욕심 많죠. 다 땡겨옵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는 식신, 상관, 식신, 상관. 연월의 식상으로 내 재성을 생하게 하는 거죠. 임묘진, 방합, 그죠? 축인생, 유축, 합. 공산주의. 자, 진토가 뭐예요? 임수, 임묘잖아. 얘 입장에서는 관이잖아요. 나라는 모르겠고, 나는 욕심 엄청 겁나. 장생의 무관의 겁재의 천을기인이다. 천을기인. 비용 많이 들어간다, 그죠? 돈 많이 들어간다. 욕심 겁나 많다. 많은 거. 내 재산을 축제를 하는데, 장생이 이 양반 200만 명인가 죽였다 그러잖아요. 장생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그때 진실합니다. 죄가 된지 몰라요. 왜? 나는 내 것만 챙기면 되거든. 이거 무진 월주개강이잖아요. 얘네 거를 받아서 또 얘는 또 얘 거 받아서 연결성이 있죠. 사주 바코드가 이렇게 쫙 연결이 되는 어떤 그런 형식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보면 얘 입장에서는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죠? 여기도 잘 먹고 잘 살지는 않아서 정말 순수하게 철학적인 어떤 입장에서 보면 바꿔야 된다,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걸 잘 요거는 빼들어 먹은 친구죠. 남의 희생을 통해서 본인의 부와 축적을 하고 뭐 이런 상황. 근데 이런 사람들을 신봉을 한다는 거지 지금 공산주의에서는.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에서 발전된, 전 세계 공산국가 5군데 있지 않습니까? 뭐 라오스, 베트남, 뭐 북한,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힘들어요, 이게 다. 다 지금 사회주의 몰락했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보면. 거기에 푸틴이나 이런 애들이 그냥 권력, 결국은 공산 집권을 하는 김정은이 같은 경우에는 세습을 통해서 정말 희한한 어떤 그런 거죠. 공산주의 세습을 통해서 나라도 없는데 그만큼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런 걸 신봉을 하는데, 결국은 인민, 그들이 말하는 인민이 아니고 위에서 있는 공산 당원의 어떤 그런 지도자급 얘네들 처먹으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니까 신봉을 한다고 그렇게 하길래, 지금 제가 예전에 24살 때 그 소위 달고 DMZ에서 제가 3년 좀 넘게 북한 애들하고 대북 심리전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대북 심리전. 총칼 없이 싸우는. 왜냐면 말로 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해서 얘네들하고 유도를 해가지고 뭐 전현지대에서 근무하는 인민군 군관 하전사 여러분, 반무십니까? 이렇게 시작하면서 뭐 니네들 사상이 어떻고 체계가 어떻고 우리나라 현실은 잘 사는데 니 소고기 밥 묻니?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2번 나옵니다. 김일성 생일 때 하고 김정일 생일 때 응답을 해요. 막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합니다. 이거를 3년, 그러니까 94년도 11월부터 이제 97년도 3월까지 제가 했었는데, 여기 이제 우리 물론 그 친구들이 정말 잘했죠. 원고 매일 써서. 그때 이제, 왜냐하면 북한에도 얘기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 주체사상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든지 철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루에 책 두세 권씩 계속 읽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때 그 시절이 제 인생의 화양연화가 아니었나. 알게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뭐 알 것 같은데 그럼 한번 뒤벼보면 나옵니다. 지금도 사실은 막 해결하고 변증법을 설명을 드리면 뭐합니까 지금. 다 좀 명리하는데 저는 좀 뭔가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거, 나라가 없으면, 제가 딱 기억나는 나는 하이바에다가 태극기 이렇게 요 모자 안에 보면 하이바에다가 태극기를 넣고 제가 근무를 하면서 국가관에 대한 우리 애들한테도 같이 이제 우리는 나라를 제일 먼저 죽어요, 거기서는. 왜냐면 그 북한하고의 거리가 300m? 뭐 안 되거든. 총 쏘면 그냥 날아옵니다. 맞습니다. 막 그거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나라를 잃고, 나라가 베트남 보면 뭐 보트피플 옛날에 봤지만 나라를 잃고 잘 사는 국민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고, 위국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그때 배웠던
마음속에 쟁여놨던 국가 간, 그다음 우리나라가 5,000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거는 민족성 DNA의 결집, 위기의 상황에서 더욱더 강해지는 위험한 기회라고. 거기에서 양극단에 있던 어떤 그런 누군가 나타나는 구국의 영웅이 나타나죠. 이렇게 보시면 마르크스도 그때 시대에 독일 시대에서는 지금 마르크스가 철학적으로 보면 1000년을 갖다가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이상적인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양 철학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레닌은 마찬가지. 그 제정의 어떤 그런 그 러시아의 어떤 그런 못 사는 어떤 그런 농민들과 이런 그 계급 사회에서 그거를 좀 더 잘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상적인 것들은 나쁜 어떤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거를 잘 나쁘게 쓰는 새끼가 있었죠. 한 200만 명 쳐 죽이고. 지금 대한민국 현실 사회 보면서 제가 뭐 우리가 먹고 사는데 사실은 서로들이 바빠서 관심을 안 뒀던 것들이 이것 봐라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되게 심각했습니다. 잠이 안 왔었습니다. 근데 찬찬히 이거를 이제 읊어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의 어떤 그런 그 결과물들이 다 보면 국민들이 자각하고 이렇게 뭐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그거를 갖다가 눈 맞고 귀 맞고 했던 위정자들의 어떤 행태들을 적나라하게 알고 있는 이상 그 민초는 언제나 위기 때 외란이나 호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일제시대도 그렇고 6.25 동란도 그렇고 그때의 민초들의 결집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오늘 개강살 한 6개 일주 정도를 해야 되는데, 1개 일주 정도를 끝낼게요.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지 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극단으로 가는. 그러면 이 극단에 또 반대되게 좋게 또 풀이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주 명식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학습해 볼 텐데요. 마음이 정말 좀 뒤숭숭했습니다. 그런데 기분은 또 굉장히 또 업글되는 그런 음양의 어떤 현상들이 같이 공존하는 1000이라는 숫자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를 주시고 있거든요. 좀 더 내용을 알차게 그리고 좀 알기 쉽게 그리고 이거 오늘 말씀드렸던 사주 명식도 나중에 계속 반복해서 또 드리겠지만 일단 제가 짧은 어떤 그런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깊이 있는 학문을 담아내는 것도 나시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숙련되게 같이 계속 공부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과정에서는요, 자평진전의 실전 해석을 가지고 정말 실전으로 이제 할 예정인데, 그게 한 4, 5월 정도 되면 이제 이루어질 건데, 계속 이런 과정, 지금 초급에서 중급까지 온 과정들이 모여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보면 한 4년, 3년 조금 넘어가는 기간 동안의 어떤 공부가 사실 명리 공부를 하는 데는 뭐 죽을 때까지 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어느 정도 만약에 고시 공부하듯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3년 정도의 기본적인 필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오늘 주저리저리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은 생활명예 중국 57강 기타신살 5번째 시간, 괴강살 첫 번째. 조자룡 장비에 우직하면서도 밀고 나가면, 그리고 양극단의 어떤 기질을 가진 어떤 그 살을 가지고 학습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같이 또 반복해서 괴강살에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내년도의 어떤 그런 그 계획들 잘 세우시고, 지금 이 어수선한 나라는 사필 규정이라 해서 정해진 대로 가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길 바라면서 좋게 결론 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시간 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의 형통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하러 온 내 인생 두려울 거 없습니다. 백호 명리 생활명리학